여야 대통령이 함께 국정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처럼 하면 안 돼요. 잠깐 이래놓고서 A4 용지 쫙 읽으셨잖아요.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걸 정치쇼처럼 하면 안 된다. MBC까지 공영방송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우리나라 공영체제가 너무 많아요. 방통위원장을 놓고서의 이 갈등은 지금 이진숙이라는 그런 자연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이 계속되는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총선 불출마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거나 이런 얘기 한 적 없나요? 원내 당대표가 약간 끼어들 사안이 아니란 취지로 얘기를 했다 보니. 근데 그거는 원내 대표였어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떨어져 보니까 배지가 중요해요. 네, 역시 사람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잘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그때 조금 더 잘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저희는 잘해드렸어요. 그랬나요? 조상호 의원이 안 잘해줘가지고 표정이 조금 안 좋으셨었는데. 네. 내가 안 좋지 않았어요. 네, 조상우 씨하고 사이 좋아요. 아하. 이렇게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가 돼서 돌아오실 줄 몰랐습니다. 멋지게 돌아온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정에 온 기분이 아주 묘하네요. 그렇습니까? 자, 오늘 신혜영 기자 함께 하실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네. 진짜 몰랐습니다. 뭘요? 친정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네. 얘기를 꺼내면 예. 원래 이제 중앙 미디어 그룹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편집국장까지 하셨고 네.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중앙일보 편집국장. 아, 그래요. 그때 좀 하늘 같은. 진짜 말도 못 붙였죠. 눈도 못 맞추고. 그럼요. 아, 술 이렇게 한 잔 주시면 이렇게 받는. 아이고야 그렇게 받았는데 네. 이제는 뭐. 예.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네. 관계가 불량합니다. 자, 우리 예. 세월이 빨라요. 예. 네, 김정은 저 항상 최고. TV를 틀면 마지막 한마디 이 코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JTBC 앵커 뉴스 한마디? 현장에 네. 김앵커 한마디라는 코너가 예. 있었죠. 참, 그때가 좋았죠. 예.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오늘도 예. 마지막 한마디 끝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자,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네.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과 함께 네. 그러면 지금 워낙 또 국민의힘의 이슈들이 많아갖고 네.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볼 때는 혹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슈가 뭡니까 국민의힘에? 저희요? 예, 최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니 뭐 저희는 뭐 저 생각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네. 그 민생 이슈예요. 아하. 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폭염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이제 에너지 약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려우셔서 네, 네. 어떻게 이분들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뭐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 되겠네요. 마침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요금 전기요금. 지원. 네. 네. 한동훈 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취약계층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추가 지원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금 추가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며칠 전에는 감면 얘기를 좀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깎아주자라는 취지로 음. 얘기를 했다가 당시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한전 상황이 어떤 줄 알고 이거를 깎아주냐고 하느냐. 이미 당정에서 대책도 나왔고 우리가 바우처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줬으면 해줬지 깎아준다는 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해서 그 한동훈 대표 뭘 좀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고. 라는 전원들이 있었어요. 네, 험한 얘기까지 오갔다. 아, 뻥이죠, 뻥. 맞는 것 같은데. 원래는 예. 처음에 이제 이 두 분, 네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바로 몰아가게 합니까? 네, 지도부가 이렇게 균열. 7번부터 이렇게 그렇게 기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봅니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황우려 비대위원장을 이제 환송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잖아요. 점심 자리. 예. 사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전기세가 감면이 됐든 바우처가 됐든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뭐 아시다시피 술 한 잔도 안 하시잖아요. 네. 뭐 낮이니까 당연히 술을 안 먹는 건 당연한데 네.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비대위원 지난번에도 했었고 예. 그 회의에도 여러 번 참가해 보면 행사 같은데 달라진 게 점심 자리에 만나면 주로 이제 덕담하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뭐 칭송하다가 너무 안부 전하고. 훌륭하세요. 뭐 야 너하고 나하고 옛날에 있을 때 너무 좋았어. 뭐
이런 얘기하다 끝나는데 네. 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정책 이슈를 자꾸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가요. 네. 그래서 뭘 자꾸 꺼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쪽에서 25만 원 계속 준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보면 이거 문제가 많은데 국민들께서는 돈 준다고 그러는데 싫다고 하는 분들은 없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화두를 자꾸 꺼내요. 능동적으로. 네, 그걸 꺼내니까 사실은 밥자리에서 머리가 쥐가 난다고. 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야 우리 이렇게 폭염이 쏟아지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저소득층에 대한 그 전기료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예 깎아주자. 뭐 아니면 뭐 지금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세수가. 그리고 한전의 적자가 많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발표는 또 2조 흑자를 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올해 아마 그럴 네, 겁니다. 올해하고 예. 작년하고 올해가 네. 상당히 뭐 조단위 흑자를 네, 본 네, 모양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이전에 물론 적자가 워낙 많죠. 워낙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 원전 이제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몇십 조 될 거예요 아마. 네. 엄청 많이 쌓여 네.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그게. 공공요금 부채가 네, 250조 정도 된다. 네, 얘기를 하죠. 뭐 한전 적자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그 원래 그 이전에는 흑자였어요. 제가 그때 2016년도에 여기서 방송할 때만 해도 네. 흑자였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도 굉장한 더위가 있었는데 그때 에어컨 그 가격 때문에 그 전기료 때문에 사람들이 못 쓴다 그래서 네, 네, 앵커 네, 네. 한마디에서 일주일 내내 그걸 갖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건강을 생각해야지. 당신들 한전 말이야. 니들이 그 조정을 해서 그 규모를 줄이든지 어떻게 예. 하든지 간에 그 재정 건전화를 노력을 해야지. 네. 그걸 국민한테 전가하면 되냐 해서 네. 그때 결국은 그 한정에서 그 가격을 낮췄어요. 네. 그래서 그 에어컨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예. 네네.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더위 폭염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해서 거기서 얘기들이 많이 오갔어요. 오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왔다가 그 옆자리에 또 모임이 있어서 먼저 네. 떠나셨어요. 예. 인사하고. TMI.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는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게 예. 화두만 던져지고 그리고 화두가 던지면서 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그 아마 최고 회의에서 예.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네. 그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가 원내 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뭐 최고위원들까지 갈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네. 갈등이 없으면은 그건 아버지 민주당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뭐 제가 아버지 네. 네. 어버이 민주당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지금 우리가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나 총선에서 대패했던 이유가 네. 그거 아닙니까? 아, 니네 당정 관계가 왜 저래? 예.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얘기 한마디 하면 니네는 뭐 거기서 기침하면 니네는 몸살 걸리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럼 제대로도 좀 국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네. 니들 목소리를 내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 거예요. 그걸 못해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당정 관계도 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갈등은 불가피해요.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네. 아니 30년 산 제 집사람하고도 제가 그 지금도 그 갈등이 심한데 아, 심합니까? 아, 뭐 심하다기보다는 아니 안 그쪽 갈등은 심하세요? 굉장히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그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갈등은 네.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내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격과 네. 능력이 검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당정관계도 마찬가지고 당내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당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다 쫓아가야 된다면 그거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예. 않아요. 네, 근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그렇죠. 합의를 해 나가는 것과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아 정치력이 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는데 정말 갈등이 있는 그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서 당정이 전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그건. 예. 근데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 뭐가 있었죠? 예를 그러니까 들면. 뭐 앞으로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뭐 저희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또 그 민생 대책 관련해서는 전기요금도 있지만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 대표는 근데 또 만약 우리가 이걸 또 반대해서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저는 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예. 논의할 때는 네. 25만 원을 현금 살포하는 건 잘못된 거다. 예. 그건 뭐 분명한 거고. 네.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러니까요.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게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 예. 그리고 대표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돈 준다는 거 싫다는 사람은 없고 예. 뭐 저 유세 현장에서 그때 총선할 때 보니까 당신들은 왜 안 줘? 당신들은 50만 원 줘. 아.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 네. 이걸 경쟁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다른 분들처럼 야 그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대표로서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대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지 우리가 거기다 그냥 현금 살포를 같이 하자 이런 네. 얘기는 그러니까 아닌 그게 거죠. 이제 당정 뭐 얘기 좀 네. 이따 또 하겠습니다만 예. 당내에서도 예를 들어 내 생각은 이거야. 나는 25만 원 주는 건 안 돼. 이게 이제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게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뭐 지향에 따라 달라서 그걸 이제 토론하고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혹은 한동훈 대표와 친하다고 알려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건건이 달라지면 그건 이제 그는 본인의 철학 이런 것이 아닌 어떤 정치적인 지형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언론에서는 네. 뭐 이번 그 전기세 감면과 관련해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엊그제죠. 네. 그 최고회의 할 때도 네. 이제 비공개 다 나가신 다음에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가 전기세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 무슨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앉은 김재원 최고가 아니 대표님 심지어 제가 또 반대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게 아니라는 주장.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분이 아니 오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휴가를 내셔서 사흘 동안 휴가 내서 안 나오셨는데 발표할 그럼 때 자리 밖에 나갈 때 비웠다. 이제 자리 비웠다고 아, 또 그 이 의미를. 갈등이 불거져서 참석 안 했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웃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경부 장관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야, 이 돈을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 그 돈을 어디서 빼야 되고 이런 게 많이 그 골치가 아프실 테니까 예. 분명히 야, 그거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위 의장도 김상원 정책위 의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관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짜여진 틀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정치권에서는 자꾸만 이게 밀어붙이면 네. 우리 너무 힘들어진다. 네. 정부도 힘들어질 거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견은 전혀 없다. 전혀가 왜 전혀 건강한 있죠. 이견이 있다. 네. 건강한 이견이 네. 있죠. 그럼 25만 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거는 없고 지금 현재 논의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돈을 우리가 현금 살포하는 건 전혀 아닌 반대, 거고 네. 단지 우리가 네. 그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국민의힘에서 것이냐. 대안법안 같은 게 발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안법안이라는 게 예. 구체적으로 다른 그 우리가 저소득계층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이번처럼 예.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뭐 돈을 주겠다. 이거는 저희 철학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미 지나간 얘기긴 한데 그 어쨌든 그 한동훈 호가 꾸려지는 과정도 좀 궁금해가지고. 한동훈 호. 네. 지명직 최고위원 맡으라는 얘기 언제 들으셨어요? 아 그게 이제 난감. 왜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있는 그대로 전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저는 네. 전화로 온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카톡? 그 이번에 나와야 된다고 예, 그 생각을 전당대회에. 했어요. 전당대회에 예. 나와야 된다고 아, 생각했고 제가 또 네. 뭐 권유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개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만나서 얘기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해 왔어요. 네. 근데 다음에 이제 인사가 시작될 때 근데 저는 뭐 제 자리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뭘 하겠다라고 당신을 뭐 시키겠다라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이제 조직부총장으로서 당 지도부에 있었으니 다른 네. 대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선거 끝나고 여기저기서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제가 물어보기도 뭐하고 아, 저 맞아요?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걸 또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네. 저게 뭐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근데 그 전날인가 하여튼 네. 전화가 와서 총장님 월요일 발표해요. 뭐 이렇게만 들었어요. 아. 그래서 오. 그러시구나. 그럼 미리 알려주진 않으셨고 이미 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월요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요 정도 네, 과정이었어요. 만약에 네. 그게 아니었으면 전화를 해서 아닙니다. 예. 이거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냥 이심전심으로 네. 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의 뭐 한 몸이네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근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까? 거절할 아니, 이유가 대부냐? 없는 제안. 아니, 거절할 수 없는 네. 제안을 하겠어. 최고위원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건 좀 이럴 수 있었잖아요. 예, 그 가능성이. 왜 그건 아니, 좀 그럴 너무 필요가 하고 싶은데 없습니까? 너무 하고 싶. 고민이 좀 되셨을 거 아닙니까? 고민이 안 됐지 왜 고민을? 근데 이제 참 한동훈 화법이라는 게 네. 그 굉장히 그 짧은 촌철살인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처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아시다시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관위원장 가셔야 되는 거야, 선대본부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네. 근데 그 전화가 와서 네. 그 1월 초였던 것 같은데 조직부총장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예.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 위원장님 저는 제가 당 조직 정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당 조직을 압니까? 예. 천년병인데 네. 저는 언론 전문가라면 네. 몰라도 네. 조직 저는 잘 몰라요. 그랬더니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정치 초년병입니다. 그건 맞지. 자각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냥 같이 잘 해보시죠. 동병상련의 예. 마음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편하게.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그 변화와 개혁이라는 그 네. 국민적 그 요구 그리고 당원들의 열망 이런 것들을 받들어서 네. 63%의 압도적 지지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을 바꿀 수 있을까,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되찾아서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은 가치, 네.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제가 있고. 뭐 무슨 자리를 보내든 예. 혹은 아무 자리를 안 보내든 네. 뭐 저는 제 일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는 그럼 거죠. 위원님이 총- 보실 때 그 한동훈 대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초보라면 초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인 인지도나 인기는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당 대표를 잘하는 것과 꼭 일치하는 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좀 못하고 있는 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약간 차도남 내지는 까도남 이미지잖아요. 예. 차가운 도시 남자. 제가요? 바로 이거죠. 까도나 제가 도시남자입니까? 그 시골 남자는 아니죠. 아니죠. 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분은 그 남한테 부당한 부탁이나 요구 전혀 하지 않고 대신에 본인이 그런 걸 받는 것도 좋아하지 네, 않고. 네. 개인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정치라는 것들에 야 정치는 이래야 돼라고 평상시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야 얼렁덜렁 해야 되고 말이야. 예. 뭐 그다음에 뭐 그 그냥 술 한잔 술 한잔 하면서 말이야.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절대로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근데 남한테 싫은 소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대표도 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울렁더울렁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게 좀 확실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맺고 끊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네.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그냥 시간 낭비 같은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시간 예. 낭비를 하거나 네. 혹은 뭐 중언부언하거나 이런 거를 별로 본인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단어로 네. 상황 전개, 상황을 규정하고 짧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단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정 없어. 예. 차갑다. 네. 차가워. 그런 느낌을 뭐 준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한동훈, 김종혁 갈등설 빨리 기사. 분열 아. 이렇게 하세요. 분열. 네. 오랜만에 인터뷰 중에 동접이 오르고 있었어요. 네. 진짜요? 즐거웠고요. 기분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총선 얘기 나와서 네. 이것도 지나간 얘기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지. 한동훈 대표 총선 불출마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거나 이런 얘기 한 적 없나요? 무조건 후회하지.
아니 뭐 그런 얘기를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들어본 예, 적도 없어서 예. 본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 땅을 치고 후회하실 텐데. 왜요? 왜냐, 아까 뭐 어제도 우리 정성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네. 뭐 개똥밭에 굴러도 배지를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외 당 대표로서 갖는 한계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딱 벌써 전당대회 다음 날 김재원 최고라든지 김민전 최고가 최혜병 특검 원내 대표가 주관할 사안이다. 약간 원외, 당대표 좀, 그러니까 예, 당 대표가 낄 일도 아니지만 당 대표가 또 원내였다면 의원 중에 그렇게는 얘기 하나였다면 또 못하지. 다를 수 있었는데 네. 원내 당 대표가 약간 끼어들 사안이 아니란 취지로 얘기를 했다 보니. 근데 그거는 예. 원내 대표였어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예. 사안은 그 원내 대표가 대표의, 아니라 원내 예, 대표가 예, 하는 거다. 예. 이거는 배지를 달았든 안 달았든 예. 그 주장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할 수 거잖아요. 있지만 그게 원내라서는 원내였다면, 아니죠. 원내였어도 아니 대표님 그거는 원내 대표가 예. 의총에서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대표님이 나서실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그 극단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예. 수 있기 때문에 배지를 달고 안 달고. 근데 제가 떨어져 보니까 배지가 중요해요. 아 이게 핵심입니다. 배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뼈저리게. 아 글쎄요. 뭐 근데 예. 그때 당시에 본인이 네. 저는 어떤 직도 그 쉽게 얘기하면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면서 이렇게 어떤 그게 또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줬었잖아요. 내려놓는. 내가 네. 뭘 받겠다, 뭐 대가를 얻겠다가 아니라 나는 헌신하겠다라는 것이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선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 다 뭐 가지려고 하잖아요. 네. 그 본인 의지는 맞아요. 한동훈 대표의 본인 의지 안 하겠다는 게. 그 본인 의지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누가 시켜서? 용산에서 못 나가게 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용산에서 글쎄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관계는 네. 두 분의 관계는 뭐 제가 알 수 네네. 없지만 그런 관계는 아닌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지시 명령하고 뭐 따르고 이러는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음. 저도 편집국장 해봤는데 네. 예를 들면 밑에 이제 여러 명이 있잖아요. 네. 부장들이 있는데 네, 지시 많이 하셨잖아요. 어느 부장들이 어느 부장이 네. 그 내 말을 잘 안 들어. 아. 근데 일은 되게 잘해. 예. 그러면 그 관계는 좀 묘해요. 아. 어떤 부장은 일은 되게 못해. 근데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아. 그럼 그런 묘한 그런 게 아하. 있잖아요. 누가 더 좋아요? 좋은 거는 감정적으로는 일은 못해도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은데, 아하. 예? 근데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저런 애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아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또 그 조금 까칠하지만 아. 자기 일 확실하게 하고 특종 많이 하는 그런 부장이나 기자가 좋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아마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굳이 따지자면 아마 그런 성향의, 그러니까 일은 잘하고 뭐 말은 이게 썩 잘 듣진 않을지 몰라도 굉장히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추정이기 때문에 네, 뭐 네, 네. 검사 시절에 어떤 관계였는지 제가 예.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언론사를 경험으로 네. 제가 보면 혹시 그런 관계 아니었을까? 혹시 아니면 저 용산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뭐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 이렇게 장난을 좀 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든지 둘 사이에 뭔가 어떤 생기는 간극 같은 걸 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 중간에서. 네. 그럼 언제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정치판에는 아, 언제든지 있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있겠죠, 뭐.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김철호-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나 몰라요. 다 살아야 됩니다. 김재호님의 네. 말에 따르면 지금 이제 당정 관계는 어떤 네. 수직적인 관계는 적어도 아닐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시 명령 관계는 아니다. 또 어쨌든 이제 당정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뭐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정무수석이기도 하고 물론 직접 또 소통할 수가 있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뭐 정책위장 뭐 논란 있고 막 그랬잖아요. 당직 인선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막상 저녁 먹는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한테 정점식 위의장은 유임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이렇게 진위를 전하나? 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가교 역할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예. 이른바 이제 친윤이라는 분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도 가요.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되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다른 쪽을 좀 지원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근데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라는 게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도 만들고 이 당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 우리들도 모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정진식 의장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예. 뭐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뭐 제가 만약에 그쪽 입장이었어도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을 것 근데 같아요. 그걸 그냥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마치 대통령 뜻인 것처럼 하면 그게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저 대통령께서 실제 그런 얘기 하시는 어떤 건지. 생각을 하신 건지. 근데 예를 들면 뭐 이거 진짜 추정입니다. 네. 그 밑에서 예를 들면 아니 저 예를 들면 제가 국장이면 예, 예. 부장들이 예.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예. 저희가 그렇게 뭐 얘기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래? 그래 알아서 잘들 알아서 해. 아. 이렇게 얘기하지 뭐 야 너 그거 하지 마. 내지는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치.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갔는데 네. 처음에 이제 막판에 그 이제 대통령과 만남 그다음에 뭐 정진석 실장님과의 만남 이런 네. 거 하고서 바로 이제 한 2, 3일 뒤에 이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약간 사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정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뭐 그럴 수는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자신들이 생각은 원하는 들어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께 어필하면서 어느 정도 묵인 내지는 뭐 동조 정도를 얻어냈고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추정. 그럴 수는 있는 건데 이거 네. 완전히 추정이니까. 아니, 뭐 네. 여러 가지 저는 알 전후에 수는 따르면 없죠. 이제 네. 그 오찬에서 이걸로 이제 뽑아냅니까, 대통령이 뭘 뽑아내요? 아 자꾸 눈빛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 한동훈 분들이. 대표한테 알아 네. 이제 뭐 당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잖아요. 네. 듣고 약간 아차했던 건지 이건 저의 추정, 아차는 저의 추정. 대통령한테 나중에 정진석 의장은 유임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 대통령이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정진석 실장이 한동훈 대표를 따로 만나서 정 의장을 유임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원. 전원. 예. 예, 이제 복수의 고위 관계자의 전원인데 네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양새는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모양새죠. 내가 양보를 어떻게 보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양보를 한 것처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유임시켜 달라고 뒷말을 한 것처럼 됐다가 한동훈 대표가 싫은데 바꿀 거야 해서 바꿨으니 그러니까 밀리는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어요. 정책위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네, 예. 왜냐면 정책위 의장을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언론의 정책위 의장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반드시 예. 이어야 된다라고 그런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언론이 한동훈 후에 첫 번째 시험대다. 정책위 의장 뭐 친인인데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이렇게 막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라면 이거 왜 이러지? 사실 그렇게 내실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제가 만약에 그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냥 오케이라고 그냥 가면 보나마나 야당에서 성명 낼 거예요. 한동훈은 용산의 아바타다. 예. 정책위 의장도 못 바꾼다. 예. 뭘 하겠냐. 예. 그리고 언론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저도 기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도 보도했을 거예요. 네. 그 입장에서 보면 예. 와 이거 뭐지? 그렇게 몰려간 측면이 있잖아요. 안 하기 네. 어려운 상황. 네, 그럼 네. 본인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그거 외통수기 때문에 거기서는 둘 중에 하나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건 아니지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삐걱삐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근데 저는 그게 잘 해결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뭘 그걸 신경 씁니까? 그냥 임명하고 밟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극단이고 네. 또 하나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임명하는 게
그 유임시키는 유임시키는 게. 양극단인데 아. 어떤 것도 사실은 좋은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아, 리더십의 스타일이.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냥 무시하고 임명을 덜컥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건 대놓고 한번 충돌하자는 거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서 뭐 여론도 보고 또 김도 좀 이렇게, 빼고. 예, 김도 빼고 그래서 서로의 갈등 관계도 네. 조금 이제 가라앉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점식 의장이 네. 본인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험대를 잘 극복했다. 그 시험을 1차 시험을 네네네. 잘 극복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크게 지금 우리 저 최고회의에서도 별다른 그 네. 갈등이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전 의장만 조금 힘이 좀 빠졌을 것 같긴 한데 네. 힘 빠질 때는 또 리볼드 아르기닌이 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에너지를 또 충전시켜 드릴 정점식 수 의원님 있거든요. 아르기닌 드시길 바랍니다. 리볼드 아르기닌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고 들어오나요? 예.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예. 네. 이거 짧게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는 왜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 MB와 만남. 아, 나 왜 만나려고 하는 거야? 네, 만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예. 저희 보수 대통령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죄송한 부분도 있는 거고. 예. 예를 들면 뭐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저 한동훈 대표나 다 두 분 다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특검은 그 민주당에서 짜놓은 틀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검사로서 지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검사로서는 그건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네. 예를 들면 저에게 어떤 취재 지시가 내려오면 저는 네.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국정농단 특검 말씀하시는 네, 뭐 거죠? 그런 예.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는 사실 좀 마음에 죄송한 부분이 있겠죠. 저 인간적으로는 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가 뭐 세상사라는 게 개인의 입장에서 제 입장하고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집권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만나 뵙고 네. 그다음에 인사드리고 하는 것은 뭐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의미 있는 일은 아니죠? 의미가 좀 있어요? 아니죠. 무슨 큰 예우 의미가 차원에서 있겠어요. 예우 차원에서. 어떤 예방이다. 네. 네. 자, 특검 얘기 나온 김에 다른 특검 얘기도 하겠습니다. 한동훈 표 최상병 그 얘기 괜히 했네요. 특검법은 예. 우리가 먼저 안 했습니다. 아 괜히 했어. 언제 발의가 네. 됩니까? 발의가 됩니까? 우리 당에서요? 예. 우리 당에서는 그 뭐 아시다시피 그 한동훈 대표는 과거에 네. 후보 시절에 예. 그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 네.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특검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뭐 시기를 정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이렇잖아요. 민주당은 그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용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네.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쪽에 어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네. 또 이제 특검안을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경찰이 1차 내린 대로 용산에서 별 개입한 게 없다라고 나오면 아마 그 다음에는 길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거 도저히 네. 뭐 이러면서 길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특검안을 그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내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있으면 네. 이게 다른 협상들이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국정이 그냥 거의 중단 상태로 계속 갈 거예요. 물론 저희는 이게 민주당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야죠. 네. 민주당 지지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식상해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 집권당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제3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양쪽의 주장이 극과 극인데 이거 해결하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 당에서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제3자 특검법을 받읍시다 하지만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우리 당에서도 제3자 특검을 받읍시다 하고 일부가 있지만 대다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대다수가 아닙니다예요. 제가 예.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쪽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뭐 왜 이런 합니까? 의견이 네.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아마 저쪽이나 우리 당 쪽에서나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매듭을 지어야겠다. 예.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민주당 안을 받을 수도 없고 저희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특검을 제3자 그 객관적인 제3자에게 그 특검을 맡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했던 그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피의 사실 확인 다 안 된 피의 사실을 브리핑하는 모든 걸 다 브리핑을 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간 것도 무제한으로 늘리거나 혹은 대상자를 뭐 상관없는 사람들을 다 부를 수 있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독소 조항이 제거가 되면 그러면 결국은 합리적인 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예. 거다. 이렇게 합리적인 안으로는 받으실 거다. 저는 뭐 민주당도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 당에서 네. 8명이 이탈을 해서 네.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전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 게 없고 그러면 민주당도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의 일방적인 특검안 네. 지금 갈수록 그 범위도 넓어지고 조항도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어디까지 확대할 겁니까? 민주당이 더 센 특검안을 발의를 했죠. 이제 구명 로비 의혹까지 네네네. 포함된.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예. 다음엔 또 뭘 또 거기다 덧붙일지 아니 모르겠지만 그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혹은 한대훈 대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반대가 많아요. 예.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그거를 본인이 가까운 의원들 몇 명으로 이 안을 낼 경우는 우리 당에서 안에서 상당한 충격과 분열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 몇몇이 제3자 특검안을 같이 받자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그럼 뭐 단언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 끝날 때까지는 아니죠. 저는 공소수사가 빨리 좀 종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로. 왜냐하면 예. 1년이 넘었잖아요. 예. 7월인가 작년? 그죠? 네. 네. 그 시작돼서 공수처 수사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자꾸 종결을 안 하는지. 그 종결을 하고 나면 그러면 더 양쪽에서 그 야 이것도 끝났으니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 이게 걸려 있으니까 양쪽 다 지금 고리가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요.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민주당도 발목 잡혀 있고 우리도 발목 잡혀 있고. 그 발의를 하려면 공수처 수사가 일단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니에요? 네. 저는 배지도 아닌 사람인데 그걸 저한테 아, 지도부잖아, 지도부. 아, 네. 최고위원님. 네.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원내대표단과 네. 그리고 또 우리 저 그 대표가 예. 서로 상의를 계속 할 겁니다. 상의를 계속 하고 그 상황과 네.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지켜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혹은 뭐 이 최혜병 특검법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저렇게 해서 시간 끌다가 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하려는 거다 하는 게 네. 예를 들면 계속 민주당이 그 특검을 계속 내놓으면 네. 저희는 계속 모르겠다라면서 무한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은 될 거예요. 아, 조금 더 무르익는 시점이 네, 필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한동훈 표 이른바 특검안 같은 거는 일단은 그 당내에서 설득의 시간도 필요한 거고 혹은 뭐 공수처에서의 수사 결과 같은 게 나오면 더욱더 좋고 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런 네.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빨리 니네 안 내. 네. 이거는 빨리 대표 너 내서 니네 당의 갈등과 분열이 팍 폭발을 좀 해줘. 예. 이거잖아요. 솔직히 상대 얘기하면. 원내대표도 빨리 내놔. 아직도 용산 눈치 보고 있냐. 한동훈 안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좀 예, 얘기하고 그거는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당의 그 내분 상황을 이제
발생할 수 있도록 네. 옆에서 이제 불을 떼시는 건데 반대의 상황도 있죠. 민주당이 금투세 입장 정리가 안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네. 금투세 토론은 네.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민주당에서 원래 금투세 토론을 하려고 하다가 네. 주가가 폭락하니까 취소를 했잖아요. 네. 토론회가 그래서 예정돼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저 거기에 주도했던 임모 의원께서 예, 예. 우리 당 원내대표가 네. 회계사 출신이니 네. 한동훈 대표 와서 예. 같이 토론 한번 해봐.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십시다. 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총선 때 금투세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럼 갑시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심하다느니 뭐 이러면서 한심하게 뭐 이런 토론을 아니 자기 당에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뭐 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언제 어디서든지 뭐 네. 그쪽에서 원하는 시간에 네.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방식으로 네. 갑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죠. 거기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장르만 여의도에서 합시다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어허.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언제 어디서라고 네. 뭐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거는 그만큼 완전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구도입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예. 좀 진지하게 어떤 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로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걸 보면 좋잖아요. 아 진정성 있게. 네. 그 뭐 그렇게 옛날에 무슨 호주 대사 런종섭 했는데 런 찬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네. 왜 그러세요? 이러면 이럴수록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죠. 전 대표 지금 후보인데 영수회담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여야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끝나 여야 대표 만난 다음에 영수회담 하자고 해야지 이런 입장을 내신 것 같고 네.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영수회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오케이. 좋다. 예. 굳이 뭐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날 필요는 없어요. 같이 네.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예, 같이 예, 만나고 예. 여야 그다음에 용산 그리고 어차피 네. 두 분 다 이번에 새로 뽑혔고 예. 그 재선이 되셨잖아요. 네. 아주 특이하게 재선이 되셨으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다. 아직 안 되셨지만 예. 이거 거의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 우리 그 민주당 패널들도 다른 방송에 나가면 네.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다 뽑혔어. 김두관 후보님이 화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거의 뭐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네. 당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뽑히시면 네. 서로 뽑힌 분들이니까 그래서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네. 보이고 대통령도 함께 만나서 그래서 여야 대통령이 함께 전국 그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제가 네. 바라는 건 지난번처럼 하면 안 돼요. 지난번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만납시다 해서 결국 성사됐는데 대통령과 마주 앉고서 기자들 나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이래놓고서 어허. A4 용지 쫙 읽으셨잖아요. 15분인가. 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거 대통령 만나자고 저렇게 하더니 무슨 대통령 앞에 놓고 자기가 무슨 훈계하듯이 저렇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뭐 하려고 영수회담을 해.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그 안 보일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라는 건데 자기가 혼자서 다 공개해 버리시고 나면 예. 들어가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그걸 정치 쇼처럼 하면 안 된다. 진짜 영수회담이 되게 해달라. 예.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번엔 저 한동훈 대표도 그 A4 용지 같은 거 하나 준비하라고 하셔서 저쪽에서 뭐 딱 읽으면 여기도 하나 읽으시는 걸로 하시죠. 그건 정치가 코미디 SNL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때 뭐죠? 그 대통령 표정이 진짜 난감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막 계속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대통령의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이 잘한다는 게 너무 네. 추상적인 주장이어서 국정운영. 뭘 갖고 얘기하는 그러면 네. 인사와 관련한 질문으로 좀 좁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방통위원장 인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장 인선. 요 인선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개혁을 목표로 한다지만 노동계에 굉장히 반노동계 시각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이 된 거에 대해서 야권의 반발도 크고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방통위원장 예. 부분은요. 예. 우리 다 언론 네. 얘기잖아요. 네. 진짜 비극적인 일이에요. 저 30몇 년, 34년 동안 언론 생활, 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KBS와 MBC와 관련해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그냥 정말 계속 봐왔어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무슨 언론기관이 아니라 무슨 저 정당처럼 이게 인사가 한꺼번에 다 뒤집혀 버리고 그래서 뭐 쫙 줄 서 있다가 뒤로 돌아오면 제일 꼴찌에 있던 사람이 1등 되는 거고 1등 있던 사람이 꼴찌 되는 건 그런 식의 뭐 인사가 있었다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뭐 우리를 아이스링크에다가 뭐 발령을 냈다. 무슨 네. 어떤 문지기에 발령을 냈다. 너희들은 우리를 뭐 창고에 막 창고에 보냈다. 아니면 뭐 이사들을 학교에까지 가고 집에 찾아가고 교회까지 찾아가서 괴롭혔다. 네. 이런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돼 왔어요. 예. 저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예. MBC, KBS는 공영방송으로 존재하지만 MBC까지 공영방송이 될 이유가 뭐 있나? 우리나라 공영체제가 너무 많아요. 아.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국이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된다. 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방통위원장을 놓고서의 이 갈등은 네. 지금 이진숙이라는 그런 자연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던 이 파행적인 우리의 공영방송 구조 네. 이것의 상징일 뿐이에요. 아. 그래서 이동관도 탄핵, 그다음에 그 김홍일도 네. 탄핵, 그 밑에 이상인도 탄핵한다고 했다가 그만두게 네. 만들고 이분도 탄핵. 도대체 이렇게 탄핵이 계속되는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다른 사람을 임명했으면 이준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임명했으면 그게 달라졌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든 야든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 진영의 이해관계를 방송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히 이진숙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노동계 문제도 사실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김문수. 저는 가능하면 네. 뭐 제가 뭐 너무 그 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가능하면 갈등이 적은 사람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논란이 안 되는 분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노동계 이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돼 왔던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갈등 구조 네.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나는 더 센 사람을 보내서 쟤네 제압할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제가 왔으니까 우리 더 세게 싸울 거야.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던 거여서 사실 어떤 것도 네.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네. 이 사람을 임명했으니까 문제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으면 괜찮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5기로 인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인사권자가.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저는 거긴 동의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네, 네.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그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주 극렬한 운동권이었잖아요. 아, 예. 네. 네, 무장혁명론자였다라는 네.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심상정 예. 의원이 굉장히 또 존경하는. 아니 그렇게 함부로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옛날 선배니까. 네네네네. 그랬는데 또 이쪽으로 오셔서는 거기에 이제 내가 그걸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제대로 안 돼. 뭐 이러면서 하고 계신데 그 어쨌든 이번에 노동부 장관이 되셔서 그 과거의 자기 경험을 잘 살려서 최대한 갈등을 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인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그렇게 예. 바라신다는 걸로 네, 이거는 저는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를 그 한마디가 많은 걸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 아. 장르만 여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반가웠고요. 편이 나온 것 같아. 드리고 싶은 질문 다 못 드려서 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나와주실 거라 믿고. 네, 예. 한 번 더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주말 편히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